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우한역병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국가자원 총동원하자는 제목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5명이 나오고 확진자가 금일 현재 602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에 다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와서 의사협회도 그렇고 저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데요. 이 점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비즈니스상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입국하거나 출국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 진단서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총력 대응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국가자원 총동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하면 입국 금지당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한국발 항공편을 당분간 취소하기도 했지요. 세계 각국이 중국인을 입국 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심각 단계로 조치함으로 해서 각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걸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어떤 일을 이렇게 대신 할 수 있을까? 이 심각 단계로 조치를 함으로 해서 국가 자원을 어떻게 총동원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건복지부부터 한 말씀드리죠.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도 명령권을 하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요. 박능우 씨입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것은 왜 전면적으로 이 수습 조치를 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우리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기획부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국가 감염병 대응 국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고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지금 각 지역별로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경제가 초락하고 있으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의료인들이 감염 우려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지 제공, 위치 정보 등을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재난특별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해지죠. 교육부는 좀 전에 발표했는데 개학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죠. 이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 명령권을 발동하는 데 근거하고 있죠. 뭐 저는 제 생각인데 일주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잠복 기간 정도 되는 2주일 보름 이상은 개학 연기를 해서 그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우리 미래가 앞으로 문제가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각별히 각급 학교의 개학 조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항공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제한이 가능하고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발열 검사기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항공기를 탑승할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발열기 이런 걸 다 체크해서 그 이상 있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출입 그리고 기관 그 철도, 항만, 공항 모든 곳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금 바이러스가 조금 퍼졌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상당히 있다.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법무부도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부도 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이런데 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 초동 단계부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왔지만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가능한 약은 다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일본에 뭐 우한 치료제가 좀 나왔다고 하기도 하는데 일본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 미국 각국에 뭐 좋다는 치료제는 다 도입해서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거하고는 다르게 뭐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이 될 때 국가 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꼭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죠. 제76조입니다. 지금 국회가 열려있긴 한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선거기간에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긴급 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정부가 그동안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그 방역 단계를 심각 단계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가 좀 미적거린 것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듣고 같이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왜 중요하면은 이런 선제적 조치로 해서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회적 안정이 왜 하냐? 이게 필수적으로 경제적인 그 심리적인 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경제는 심리 활동의 연장을 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담감이 증폭이 되거나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퍼지기 전에라도 전면적인 비상 조치를 취해야 했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그 입국 조치, 금지 조치가 막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이상으로 지금 바이러스 불명예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이 점을 굉장히 좀 유념해서 그 각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하고 다 협조해서 발빠른 조치를 해서 우리 경제 활동이나 의료 활동 여러 가지 비상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들이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 방역 조치를 비워가자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상황이 뭐 계속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기에 발병할 때에 잘 대처만 하게 되면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정부의 조치, 그리고 보건소나 각급 병원도 전화하면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이 병원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막 폐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교통사고나 무슨 다른 큰 질병이나 아니면 심장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정부에서 의사협회하고 잘 조율을 해서 비상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말은 맞지만 국민들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부에서도 아주 스피디하고 빠른 응답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이 전 세계의 어떤 재앙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악재가 빨리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신사임당하고 신립장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편안하게 쉬십시오. 감사합니다.